오늘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죠. 황천해서 황천 같다. 황천 때문에 황천길로 가게 생겼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천이란 표현을 쓰고 공천이란 표현은 공공이 하는, 그러니까 이 공동으로 하는 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네. 사천은 혼자 하는. 근데 그 사천 중에 이제 거기다가 그 주도했던 사람의 성을 붙이면은 황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황천이라는 말 만들고 보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황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진짜 골 때리는 게 민경욱에 가려가지고요. 덕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석기. 예. 김석기가 컷오프 됐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맞아. 얘네들 예수님 여러 번 만든다 속으로. 진짜 그 김석기가 공천된 지역에서 미리 경선을 해서 공천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김석기가 갑자기 꽂혀버린 거죠. 대단한 동네입니다, 진짜. 여러분 김석기는 용산, 그렇죠. 용산 나오려고 했었다니까. 저쪽에 원래 계획이 김석기를 경주에서 빼다가 용산에 공천하려고 했어. 그건 사람도 진짜 아니다, 개새끼들인 한 거죠, 사람도 진짜. 아니다. 그 사람도 진짜. 아닌 거죠. 네. 여러분 무엇일까봐 지금 감옥에 계시는 분은 이석기고요. 저기 김석기는 용산 참사에 네, 그- 진압했던 바로 그 책임자예요. 당시 서울경찰청장인가요? 네. 네. 맞아요. 그 진압했다 가지고 경주에 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해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던 직접 지시했던 인간이죠. 지금 아주 뭐 우리는 이게 보도가 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아사리판 됐더라고요. 민현주 생각해봐요. 그렇죠. 억울해 주스. 민현주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독립투사가 됐어. 무소속으로도 못 나오고.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지금 황교안이 김영우한테 공천을 부탁했다 이런 막 폭로전 시작됐고요. 언론이 제대로 보도만 해주면 저 집은 최근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보다 더 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고. 이거 진짜 100% 코로나 덕분이에요. 코로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황교안이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거 말하지 마요. 그런 거 이렇게. 황교안 정말 저는 미통당 대표시지만 황교안 대표님 지지하고요. 계속 이렇게 마음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칼제비를 김영우가 했다면 그 4년 전에는 그 이한구가 있거든요. 이양구.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한구 때보다 더 엉터리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항구 때는 이제 거의 박근혜 꼭두각시처럼 완벽한 꼭두각시 역할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황교안은 그러니까 아무런 기준도 어떤 방향도 없으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실력만큼 그냥 뭐 알아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청년 벨트 그것도 유야무야 됐잖아요. 뭐 청년 벨트라 그래가지고 뭐 청년만 공천하겠다고 했던 지역들까지 다 지역 내의 이권 다툼 속에서 결국에는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이 다시 공천받는 그런 사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죠. 꼭두각시도 제대로 못 꼽는 거죠. 꼭두각시도 제대로 못 꼽다 보니까 꼭두각시가 가서 지 마음대로 행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눈치 다 채고 쟤들 왜 저래 하고 되는 거고. 정말 황 대표님 정말 잘하고 있다. 너무 훌륭하시다. 자, 황천하다가 당이 황천길 가게 생겼다가 그 당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 구성원들이 한 말이고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게 황천하다 황천 간다 뭐 이런 식의 속담이나 얼판이고요. 황교안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개파와 외압과 사천이 없는 공천이다. 깨끗한 공천이라고. 아주 훌륭한 공천이다라고 이렇게 당대표가 말을 하는 그 멘탈을 갖는 순간 이 당은 망하는 거죠. 정말 현실인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현실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경제가 망했느니 무슨 좌파 독재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지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당에 대해서도 그런 실력을 보여줄 거라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솔직히 이 당내에 그 논란이 있으면 최소한의 그 사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한 점, 우리 당원들한테 실망을 드린 점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런 점은 나아졌습니다. 그걸 좀 좋게 평가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했다면 그래도 제가 좀 지능이 좀 남아 있구나 하겠는데 이건 너무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악랄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 김종인 씨 집에 가서 또 친히 또 집에 가서 또 부탁해서 공동선거위원장까지 하시고 그것도 쇼도 정말 대단하더라. 나 집에까지 가요. 이렇게. 김종인은 그 뭐랄까 굉장히 그 신계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이 옛날에 JP처럼 집에 일상복을 입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양복 입어 딱 집에서 들어가고 네. 그 조명 다 켜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조아리입니다. 고개를 90도로 네. 그렇게 해서 모시는 모양새를 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했어야 되는 게 나는 김무성이 광주 가는 것도 있잖아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네. 격식 좀 갖춰서 당 대표가 김무성 대표님 광주 출마하실 생각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라는 뭐 그 한마디를 안 들어주더니 김종인한테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재밌어지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민현주가 유승민 개였다 그랬잖아요. 민경욱 그 자리에 연수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총선이 코앞이니까 이 논란들은 사실 잠재워질 거예요. 근데 이게 당의 총선이 결과물이 패배한 걸로 나오는 순간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유승민이 부당한 거죠. 정병국이 그랬다잖아요. 사기당한 심정이다. 그 바른 정당 개의 어떤 정병국이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긴 했어. 이준석 같은 애가 최고위원으로 가기도 했어요. 미래통합당에. 근데 결국은 공천을 했더니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뿔뿔이 찢어놔 버리고 탈락시켜 버리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당 대표나 선거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몇 마디 하다가 많은 상황일 텐데 선거 끝나고 나면 이 당은 상당 부분 이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난 그걸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황교안부터 집에 가겠죠.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는 황교안이 지금 이런 공천에 무리한 수를 쓰는 거는 선거를 패배했을 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요. 내가 선거에 패배했을 때 내가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의 지금의 행위를 선거의 승리를 놔두고 판단했을 때 설명이 안 되는데 오히려 선거에 패배했을 때를 생각한 포석이라는 점에 봤을 때는 오히려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 역시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우리 편. 네, 우리 편. 그리고 김종인 대표도 제가 선거 일주일 전쯤에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또 다시 자기를 가까워서 그러시겠죠. 들어요. 저는 뭐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이 저쪽으로 가고 나니까 정말 당당하게 개새끼라고 말할 수 있어서 참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편해서 참 좋고 일단은 나 씨. 왜 이렇게 시원하냐? 그러니까 제가 김종인 개새끼라고 욕한 게 아니라 김종인 개새끼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마음 편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좋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김종인 개새끼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난 또 김종인 개새끼로 들었네. 어떻게 김종인한테 개새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못 하고. 정말 동물에 대한 이런 모욕적 발언들 참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저 댕댕이 집사들이랑 다 항의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해라고. 근데 내가 이게 약간 유머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진짜로 황교안이 김용호한테 민경욱은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민경욱이 황교안의 비디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떤 비디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기도하는 비디오겠지. 기도하는 비디오겠지 뭐 이제. 불교의 108배하는 믿을 수 있어. 한교안이가. 벌 비디오 뭐 이런 걸 그런 수도 것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그거 봐봐요. 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공관위원장한테 특정 인물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 꼭 살려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려줍니다. 젖대는 거예요. 잣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했고 공천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은 꼭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걸 민영주가 폭로를 했어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천임을 그냥 증빙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이 선거 이후를 그러니까 선거에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어쨌거나 선거 이후에까지 포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 한성교가 이렇게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파라는 건
꽂힌 사람은 절대로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개파는 내가 10년 동안 정치를 해왔으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작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축적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당대표로 들어와가지고 지금부터 내 개파를 만들겠다 한다고 그 개파가 작동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면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황교안이 꽂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황교안 지켜줄 것 같아요? 근데 심하게 표현해줄까? 민경도 안 지켜줘. 그렇죠. 황교안이 쫄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어떻게 될지 해서 봤던 사람이 민경이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때는. 호위무사 하나 살려주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민경은 빨리 황교안한테 비디오 원본 갖다 줘 이 새끼야. 자, 그 다음번에는 그 주의 없이 일주일 스트리밍 정지랍니다. 우리 모두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욕설을 자제해 조심해야겠다. 주시고 조심해야겠다. 그래요? 욕설 자제해 주시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잠깐 진짜. 웃고 갈게요. 네. 나는 너 이야기 들을 때마다 웃겨. 이은재 불교 기독 자유통일당으로 건너가신 이은재 의원께서 공천까지 받았는데 비례대표 2번 받았는데 1번 3번이었구나 3번 3번을 받았는데 불교 신자라는 게 들통나서 공천이 취소되는 이 사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3번에 누가 온 줄 아세요? 누가 왔어요? 주옥순 왔어요. 주옥순. 주옥순을 오기 위한 이은재는 그 도구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이런 코미디상이 어딨어? 난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웃긴 거예요. 이은재 캐릭터가 있어서.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팩스를 가지고 제가 막 희화시키기도 했지만 그거는 뭐 지 잘못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이건 개그맨들의 어떤 밥그릇을 차버리는 이런 잔인한 짓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심각합니다. 과거에 불자였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바뀌고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개종할 수 있지. 그럼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 더 따뜻하게 받아줘서 맞죠. 기독교의 포용력을 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아멘. 배치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할렐루야. 따지면 이은재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추수한 거 아니야. 수한 거네. 하느님의 넓은 아량과 그 전도였잖아 전도.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해줘야지. 그게 부족했다는 아니 점이 김문수도 천주교에서 정거나 빤수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천주교 신자였어요. 아. 김문수도. 뭐 정치인으로서 진정한 기불리고도 지금 이거를 이렇게 대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실제로 나무위키 이은재 치면 종교란에 그 개신교, 불교, 기독교 다 있답니다. 예. 아, 훌륭하다. 아 개신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거구나. 웃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신이에요, 삼신. 이은재는 출마도 따로 못하고 그냥 허공에 떠버렸어요. 이런 이상한 결말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나 이런 논란은 지금 민경욱이 막 서너 번 부활한 거랑 맞물려 가지고 얘네들은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시키나. 나 정말 이은재 의원한테 선물로 저 팩스 한 대 보내드리고 싶다 진짜. 예쁜 걸로 핑크색. 아니 이거 타이보 한 박스 보낼까요? 타이보. 아니요. 타이거. 이은재한테는 오로지 팩스밖에 없습니다. 아, 팩스. 예. 네. 아니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있냐고. 나 기독교인이에요 들어가서 비례 1번 받았는데 너 불교 신자였잖아. 탈락.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그 정당이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너무 배타적이다 진짜. 종교는 개정교수 들어오면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요. 그 정광훈 목사가 한다는 그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이 러브가 아니랍니다. 뭐예요? 사랑이래요. 사랑. 진짜요? 그러니까 영어로 SARANG 스 처치. 그래? 사랑스 처치라. 다른 거야? 러브 처치가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저기 어디야 논산만 가도 초코파이 두세 개 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훈련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훈련소에도 아니야, 초코파이 두세 개도 개종하는데. 아니야 불교는 떡줘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개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은지 의원님께 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번 권유를 해보고 싶고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예. 자 어쨌건 이렇게 정치가 재밌는지를 미처 몰랐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날은 이제 소위 말하면 지역구 선거에 집중하는 오늘로서는 19일밖에 안 남았어요. 방송하는 날로는 19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 뭐 이거 지지고 볶고 하는 건 그만 좀 하시고요. 뭐 거기에 아까도 그런 분도 봤거든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그 양다리랑 똑같은 말처럼.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세력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붙이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중헌디를 좀 생각 좀 하시고 우리는 우리 기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 올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이야기는 이따가 뭐 다시 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갈라치기 하시는 분들 딱 보는 즉시 다 그냥 우리 평생 우리 방송 못 듣게 해버리세요. 요거는 지금 나는 그건 진짜 민주 세력 아니라고 봐요. 그 민주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마치 패거리들이 막 그 느낌은 내가 너무 잘 알죠. 나는 그 갈라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팟캐스트 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편인 척하고 같은 식구들끼리 싸움 조장하고 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